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습니다. 제 곁에 매일 서 있던 그 청년이 제 아들이었다는 걸요. 편지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봉인된 과거가 열리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한진그룹 회장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밖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저는 5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갔습니다. 경영학과였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어요. 박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의대생이었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준 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22과 20.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공원에서, 작은 카페에서.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도윤아, 나중에 우리 어떻게 살까? 선영이 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 거야. 아이도 낳고. 몇 명? 셋? 아니네. 우리는 웃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84년 제가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공장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 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진그룹 창업주 한철수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네가 한도윤인가? 네, 그런데요. 내 조카야. 내 동생의 아들이지.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재벌가의 동생이었다니. 몰랐습니다. 그럴 거야. 내 동생은 가문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 한 회장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룹으로 오게. 자네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박선영이란 여자와 헤어지게.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대생이라지? 집안이 어떤가? 평범한 집안입니다만. 안 되네. 우리 가문에는 맞지 않아. 저는 거부했어요. 선영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걸로 밥 먹나? 자네 가족은 어쩌고? 한 회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선영을 택할까, 가족을 택할까?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1985년 4월 9일,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저는 선영을 만났습니다. 성북동 공원에서요. 도윤아, 왜 이렇게 어두워? 선영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선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알아챘어요. 헤어지자는 거니? 응. 왜? 내가 한진그룹 후계자가 됐어. 그래서 너랑은 안 된대. 집안이 반대해.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야? 그게 내 대답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울었어요. 도윤아, 나. 뭔데? 나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 2달 됐어. 병원 다녀왔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선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나차. 우리 결혼하자. 저는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집안이
상관없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그날 밤 한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임신했다며? 어떻게? 다 알아. 내가 모를 것 같나? 회장님, 제발 들어보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나? 무슨 뜻입니까? 언론에 알려지면 스캔들이야. 자네 경력도 끝이고 그 여자 인생도 끝나는 거지. 한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떠나보내게. 돈은 내가 주지. 아이도 조용히 처리하고. 처리라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자네도 그 여자도 아이도. 저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협박했습니다. 거부하면 자네 가족은 끝이야. 형님들 사업도 망하게 할 수 있어.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 말을 들어. 다음 날 저는 선영을 찾아갔습니다. 선영아, 도윤아. 선영이 반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죠. 미안해. 또 헤어지자. 아기는? 내가 알아서 해. 뭐라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선영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려고요. 난 아이 원하지 않아. 내가 처리해. 도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들렸잖아. 난 회장 자리가 더 중요해. 선영이 저를 때렸어요. 뺨이 얼얼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이제야 알았어? 선영이 울면서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본 선영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한 달 후 편지가 왔어요. 선영이 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한 회장이 금지했거든요. 읽지 마. 미련만 남아. 그래서 봉인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이 됐어요. 한진그룹을 키웠습니다. 결혼도 했죠. 한 회장이 정해준 여자와요. 하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부인이 임신을 못했거든요. 10년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어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지만 일로 채웠어요. 2025년 봄이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운전기사가 다쳤어요. 새 기사가 필요했죠. 인사팀에서 추천을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운전 실력도 좋고 신뢰할 만합니다. 이름이 정하늘입니다. 정하늘. 34. 이력서를 봤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구 푸른 하늘 보육원. 면접 보게 하게. 다음 날 하늘이 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늘입니다. 인사하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눈을 봤거든요. 낯익은 눈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안께 감사합니다. 하늘이 앉았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네, 5년 복무했습니다. 왜 운전기사를 하려고?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간결했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힘들었겠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채용하지. 제가 결정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늘이 출근한 첫날이었어요. 차에 탔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요. 하늘 씨, 네, 회장님. 운전 잘하네. 감사합니다. 백미러로 하늘의 얼굴이 보였어요.
집중해서 운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익숙했어요. 특히 옆 얼굴이요. 고향이 어디신가?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요. 아,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대화가 끊겼어요. 하늘은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늘은 완벽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운전도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조용했죠. 어느 날 회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하기로 했죠. 하늘 씨, 골프 칠 줄 아나?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보게. 네, 회장님. 골프장에 도착했어요. 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치는 거야. 공을 쳤어요. 깔끔한 스윙이었죠. 해보게. 하늘에게 클럽을 건넸어요. 하늘이 클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휘둘렀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늘의 스윙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왼손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독특한 자세. 제가 젊었을 때 쓰던 자세였어요. 잘하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늘도 함께 먹었어요. 하늘 씨, 새우 좋아하나? 죄송합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제 손에서 포크가 떨어질 뻔했어요. 새우 알레르기. 한씨 가문의 유전적 체질이었습니다. 저도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요. 고아원에서 한 번 먹고 응급실 갔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사는 큰 집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봉투가 있었어요. 40년 전 선영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거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40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를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선영의 필체였어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니? 아니면 버렸을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어. 나 아기를 낳을 거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 하지만 내 곁에는 둘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위험해질 거야. 한 회장님이 나를 찾아왔어. 돈을 줬어.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만 난 안 그럴 거야. 이 아이를 낳아서 좋은 곳에 맡길 거야.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 미안해, 도윤아. 내가 알면 아이도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비밀로 할게. 넌 이 아이를 모르는 채 살아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 하늘. 넓고 자유로운 하늘처럼 살았으면 해서. 정하늘. 내 성을 따서 정시로 했어.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분명 잘 자랄 거야. 착하고 강한 아이로. 도윤아,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 아이만 무사하면 돼. 안녕. 편지가 끝났어요. 제 손에서 편지지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늘. 정하늘. 1985년생. 고아원 출신. 새우 알레르기. 골프 스윙.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4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제가 몰랐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저는 출근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하늘에게 전화했어요. 오늘은 쉬게. 몸이 안 좋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해. 정말로 하늘이 제 아들인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 조사 좀 해주게. 어떤 걸 알고 싶으십니까?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날짜, 모든 걸. 일주일 후 결과가 왔어요. 1985년 6월 15일생. 성북구 푸른하늘 보육원 입소. 생후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1985년 6월. 선영이 편지를 보낸 지 2달 후였어요. 생모는 미상입니다. 익명으로 맡겼다고 하네요. 더 조사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탐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죠. 기회가 왔어요. 하늘이 차를 청소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괜찮은가? 네, 작은 상처입니다. 소독해야지. 약 있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급함을 꺼냈어요. 하늘의 상처에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에서 하늘의 피가 묻은 휴지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어요. 그리고 검사소에 보냈습니다. 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 주세요. 사흘을 기다렸어요.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제발 제 아들이길. 아니면 제발 아니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과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8%. 친자 관계로 추정됨.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내 아들이구나.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 제 곁에 있었던 아들. 제가 몰랐던 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하늘아, 사실 난 내 아버지야라고. 믿을까요? 아니, 받아들일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 미정이 찾아왔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없어.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미정은 제 유일한 동생이었어요. 그룹 부회장이었죠. 오빠, 나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야? 저는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아들이 있었어. 뭐? 40년 전에 선영이랑 사이에서. 박선영? 그 의대생? 응.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내 운전기사야. 정하늘. 세상에. 미정이 입을 막았어요. 확실해? DNA 검사했어. 99.98%야. 오빠, 이거 큰일인데. 언론에 알려지면. 알아. 하지만 난 아들을 찾았어. 40년 만에. 미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조심해야 해. 이게 알려지면 그룹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오빠. 미정아, 난 40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조심스럽게 해. 천천히. 그럴게. 하지만 천천히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북구 요양병원에서 40년간 봉사해온 박선영 원장이 오늘 표창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선영이 나왔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사명이니까요. 선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웃던 그녀, 제 손을 잡고 걷던 그녀, 그리고 울면서 떠나던 그녀.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으로요. 박선영 원장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한도윤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선영아. 40년 만이네. 응. 무슨 일이야? 만나고 싶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하늘이에 대해서. 전화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선영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편지를 읽었어. 40년 만에. 내일 만날 수 있어? 어디서? 성북동 공원.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 알았어. 내일 저녁 7시.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선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성북동 공원.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기다리게. 네, 회장님.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공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벚꽃나무가 있었어요. 지금은 꽃이 없었지만요.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선영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아.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지. 읽었어. 40년 만에? 미안해. 그때 읽지 못했어. 왜?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한 회장이 금지했어. 그래. 선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넌 항상 그랬지. 용기가 없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알아. 아무것도 안 달라져. 하지만 하늘이를 찾았어. 선영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내 운전기사야. 정하늘. 세상에. DNA 검사했어. 내 아들이 맞아. 선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도윤아.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무슨 소리야? 넌 아이를 지켰잖아. 아니야. 남 버렸어. 고아원에 맡겼어. 살리기 위해서였잖아.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저는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 매일 밤 하늘이 생각했어. 잘 자라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외롭진 않을까? 선영이 흐느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알았다면, 진작 알았다면. 하지만 몰랐잖아. 내 잘못이야. 편지를 읽었어야 했어. 용기를 냈어야 했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이 물었어요. 하늘이한테 말해야지. 진실을 받아들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하늘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온 거였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 걸어왔어요. 오래 기다리셔서 걱정돼서. 그리고 선영을 봤습니다. 하늘이 멈췄어요. 선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선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늘이, 네, 제 이름을 어떻게? 하늘이 당황했습니다. 저희 아는 사이입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하늘 씨, 앉게. 회장님? 부탁이네. 앉아줘. 하늘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저와 선영 사이예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하늘 씨, 아니 하늘아. 네, 내가 할 말이 있어. 믿기 힘들 거야. 하지만 사실이야. 제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넌 내 아들이야. 하늘이 얼어붙었어요. 네, 정하늘.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분은, 저는 선영을 봤어요. 내 어머니야. 하늘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선영이 하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물러났습니다. 저를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DNA 검사했어. 99.98% 일치해. 넌 내 아들이야. 말도 안 돼.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 없이 자랐어요.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선영이 울먹였어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라고요? 하늘이 비웃었어요. 40년 동안 버리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하늘아, 닥치세요. 하늘이 소리쳤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늘이 일어났어요. 떠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팔을 잡았어요. 하늘아, 들어봐. 놓으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난 몰랐어. 제가 소리쳤어요. 정말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하늘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럼 왜 버렸어요? 왜 저를 고아원에?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선영이 일어났어요. 내가 했어, 하늘아. 엄마가 너를 고아원에 맡겼어. 왜요? 하늘이 선영을 봤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살리려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살리려고. 내 아버지는 재벌가 후계자였어. 우리가 함께 있으면 너도, 나도, 내 아버지도 위험했어. 말이 안 돼요. 한 회장이 협박했어. 돈을 줬어.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만 난 안 그랬어. 너를 낳아서 안전한 곳에 맡겼어. 안전한 곳이라고요? 하늘이 웃었어요. 고아원이 안전한 곳이라고요? 미안해. 저는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어릴 때 다른 애들은 부모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왔어요. 하늘아. 밤마다 울었어요. 왜 나만 부모가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하늘아. 군대 갔을 때요. 하늘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애들은 면회 왔어요. 부모님이, 가족들이. 하지만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아,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혼자서, 가족 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뭐해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하늘이 돌아섰어요. 저는 하늘을 붙잡았습니다. 하늘아, 제발. 놓으세요. 하늘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저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하늘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68세 노인이 34세 청년 앞에서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하늘이 당황했어요. 회장님, 용서해줘. 제발. 선영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아, 엄마도 용서해다오. 엄마가 못났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족이랑 같이요. 이제라도 가족 되자. 제가 애원했어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 되자. 늦었어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안 늦었어. 선영이 말했어요. 하늘아, 엄마 평생 너를 생각했어. 하루도 안 잊었어.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편지는 안 읽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함이 있었어.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 하늘이 주저앉았어요. 벤치에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하늘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요. 하늘아,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 어떻게 증명해요? 하늘이 물었어요. 제가 정말 당신들 아들이라는 걸요. DNA 검사 결과 있어. 제가 서류를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여기 봐. 하늘이 서류를 받았어요. 읽었습니다. 한참을요. 99.98%.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저는 선영을 봤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니. 재벌가 아들이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선영이 말했어요. 넌 그냥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사랑했던 아이야. 사랑이라고요? 하늘이 비웃었어요. 사랑했으면 버리지 않았겠죠. 하늘아, 저는 가볼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늘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붙잡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저와 선영만 남았어요. 둘이서요. 어떻게 될까? 선영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다릴 거야. 평생이라도. 나도 그럴게. 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도윤아. 내가 더 미안해. 40년 전에 용기를 냈어야 했어. 이제라도 찾았잖아. 그래. 이제라도 찾았어. 저는 선영을 안았어요. 40년 만에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까?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미정이 찾아왔어요. 오빠, 하늘 씨는? 연락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평생이라도. 오빠. 미정아, 난 40년 동안 아들을 몰랐어. 이제라도 찾았는데 포기할 수 없어. 알아. 하지만 오빠도 생각해야 해. 그룹도 있고. 그룹은 상관없어. 내 아들이 더 중요해.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이기적이지? 아니야. 당연한 거야.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하늘이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늘아,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까? 네, 내일. 아니,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 성북동 공원으로 올 수 있으세요? 갈게. 지금 바로 갈게.
선영 씨도 부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선영에게 전화했어요. 선영아, 하늘이가 만나자고 해. 정말? 지금 당장 성북동 공원으로 와. 갈게. 지금 갈게. 저는 차를 몰고 공원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도착했어요. 하늘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앉으세요. 저는 옆에 앉았어요. 잠시 후 선영도 왔습니다. 하늘아. 앉으세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응, 제 인생이 뭐였나? 40년 동안 혼자였던 게 뭐였나? 하늘아.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제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두 분도 힘드셨을 거라고. 특히 선영 씨. 하늘이 선영을 봤어요. 하늘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밤 울었겠죠. 아이 생각하면서. 그랬어. 선영이 울었어요. 정말 그랬어. 그리고 회장님도요. 아니, 아버지. 하늘이 저를 봤어요. 제 심장이 멎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몰랐다면 할 수 없죠.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요. 그것도 이해해요. 하늘아. 하지만 하나는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다시는 비밀 만들지 마세요. 우리 셋이서요. 약속해. 저는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는 비밀 없을 거야. 선영도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약속해.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저는 하늘을 안았어요. 선영도 함께요.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서로를요. 이제야. 하늘이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하늘이 왜 내 이름인지 알겠어요. 왜? 선영이 물었어요. 넓고 자유롭게 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 말에 우리는 더 세게 껴안았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하늘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기사가 아니었어요. 하늘아, 회사 들어와. 네. 부사장으로 시작하자. 아버지, 저는 경영을 모르는걸요. 배우면 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늘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늘아, 넌 내 아들이야.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과도 자주 만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요. 도윤아, 행복해? 어느 날 선영이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넌? 나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미안해, 선영아. 40년을 혼자 살게 해서. 됐어. 이제는 함께잖아. 선영이 웃었어요. 하늘도 변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영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오늘 회의 어땠어요? 좋았어. 내 의견이 통과됐어.
정말요? 그래.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잘한 거지.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선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말했어요. 오빠 언론에 발표할 거야? 뭘? 하늘 씨가 오빠 아들이라는 거요. 아직은 아니야. 왜? 하늘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하잖아요. 알아. 하지만 급하지 않아. 하지만 세상은 비밀을 오래 지켜주지 않았어요. 누군가 알아차린 거죠. 어느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에 우리 이야기가 났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숨겨진 아들 공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회사 앞에서, 집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정하늘 씨가 정말 아드님입니까? 40년 동안 숨기신 이유는? 결혼은 하실 겁니까? 질문 공세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회사로 갔어요.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늘과 선영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정하늘 씨는 제 아들입니다. 40년 전 사정으로 헤어졌다가 최근 다시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박선영 씨입니다. 성북구 요양병원 원장이십니다. 플래시가 더 밝아졌어요. 결혼은 안 하셨습니까? 당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하늘 씨는 후계자가 되십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저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힘들었지? 제가 하늘에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정말? 네, 이제는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제 당당하게 살자. 네, 아버지. 며칠 동안 난리였어요. 뉴스마다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댓글도 많았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희는 함께 성북동 공원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요. 여기가 시작이었네. 선영이 말했어요. 그러게. 40년 전에도 그리고 다시 만난 것도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늘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시작. 맞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벚꽃나무 아래 섰어요. 4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셋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사진 찍을까? 선영이 제안했어요. 좋아.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우리 가족의 첫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좋은 사진이다. 그러게요. 액자에 넣어서 회사에 걸어야겠어. 집에도 걸고요.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에서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늘이 물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낯익었어. 특히 눈이. 눈이요? 응, 내 눈이 선영이랑 똑같거든. 저는 선영을 봤어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도. 아, 그거요. 완전히 나랑 똑같더라. 유전인가 봐요. 그런가 보지.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저 어땠어요? 하늘이 선영에게 물었어요. 예쁘고 건강했어.
울음소리도 컸고, 그랬어요? 응, 고아원에 맡길 때. 정말 힘들었어.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도 돌아서야 했으니까. 엄마. 하지만 살리고 싶었어. 그게 최선이었어. 알아요, 엄마. 이해해요. 하늘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아버지. 진짜 가족이에요. 지금 저는 이른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36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우리가 다시 만난 지요. 하늘은 이제 회사 부사장입니다. 일을 정말 잘해요. 직원들도 좋아하고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선영과는 결혼했어요. 40년 늦은 결혼이었죠.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주례를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아들도 함께 찾으셨고요. 하늘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나야말로 고마워, 도윤아. 우리는 키스했어요. 40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달콤했어요. 지금 저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셋이서요. 큰 집에서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40년 동안 꿈꿨던 일상이거든요. 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고맙다 하느라. 엄마도 드릴까요? 응, 고마워.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3잔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함께 마셨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신규 사업 승인받았어요. 잘했네.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지. 선영이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보기 좋다. 부자가 이렇게 다정한 거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하늘이 말했어요. 우리를 이어준 건 엄마니까요.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가 편지를 읽었으니까 가능한 거지. 늦게라도 읽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40년 동안 봉인했던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 하늘이를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야. 운명이었나 봐요. 하늘이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 운전기사가 된 것도. 그러게. 수많은 지원자 중에 하필 내가 뽑혔잖아.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운명이야. 선영이 말했어요. 하늘이 우리를 찾아온 거야.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었지. 늘 죄책감이 있었어. 선영이를 버린 것,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았어. 후회하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도 편지를 안 읽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한 회장이 금지했어. 할아버지요? 응. 그분은 엄격한 분이었어. 가문의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내가 틀렸다고. 하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임종 직전에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 도윤아, 내가 너의 인생을 망쳤구나. 미안하다고. 그래서요? 나는 울었어.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라고 했지. 그랬구나.
그분도 후회하셨어. 평생을요. 동생을 가문에서 쫓아낸 것, 조카를 강요한 것. 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래, 지난 일이지.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하늘이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요. 맞아. 저는 웃었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어서 와요. 선영이 반갑게 맞았어요. 앉아요. 지은이가 앉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동료예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늘 씨가. 아니, 부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늘이가 착하죠?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지은이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저희도 마음에 들었어요. 언제 결혼할 거야? 제가 하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하늘이 당황했어요. 왜? 좋은 사람 만났는데 결혼해야지. 하지만 아직 나는 좋아.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제 서재로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가? 제가 결혼하면 외로울 것 같으냐? 네. 저는 웃었어요.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잖아. 하지만, 하늘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 때문에 망설이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한다, 하늘아. 우리는 껴안았어요. 부자가요. 40년 만에 찾은 부자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하늘이 청첩장을 줬어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합니다. 축하해. 우리는 하늘을 안았어요. 결혼식 날이 왔어요. 화려한 예식장이었습니다. 하늘의 바람이었죠. 아버지 회장님이시니까 제대로 해야죠.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를 봤어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니 고맙네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해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하늘이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들의 결혼식을 보게 될 줄은. 그것도 제 곁에서요. 줄에 말씀이 있었어요. 신랑 정하늘 씨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죠. 늦었지만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도요. 이제 하늘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아내와 함께요. 축복합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했어요. 저희에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일어나 하늘을 안았어요. 행복해라. 네, 아버지. 신부 부모님께도 인사했어요. 사돈 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늘이가 좀 모자라요. 잘 봐주세요. 무슨 말씀을. 훌륭한 청년이에요. 피로연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축하해 주러요. 저는 행복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드님, 정말 훌륭하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일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늘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잘 다녀와. 네, 아버지. 사고 치지 말고. 에이, 아버지도. 하늘이 웃었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신혼부부가 떠났어요. 저와 선영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둘이네. 그러게. 외로울 것 같아? 아니, 괜찮아. 당신이 있잖아. 고마워, 도윤아. 내가 더 고마워.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하늘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손주예요. 하늘이 신나서 전화했어요. 정말? 축하해. 병원으로 오실래요? 저와 선영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귀엽다. 선영이 감탄했어요. 그러게. 우리 증손자네. 증손자라니 기분이 묘하다. 할아버지 됐어. 그러게. 70년 만에 할아버지가 되다니. 하늘이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축하한다, 하늘아.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한별이요. 하늘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어요. 한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도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말했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지켜줄 거잖아. 네, 아버지. 이제 사대가 됐네. 나, 너, 한별이. 그러게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 며칠 후 하늘 가족이 집에 왔어요. 한별이를 데리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 우리는 한별이를 안았어요. 이쁘다. 닮았죠? 저랑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아버지 닮았다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나도 닮았네. 우리는 웃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 모두 모였어요. 저, 선영, 하늘, 지은, 한별. 5명이었습니다. 가족사진 찍자.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사진사를 불렀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선영이 옆, 하늘 가족이 앞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우리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얼굴로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회사에 걸어야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갖게 될 줄은. 그때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선영이랑 결혼하고 하늘이를 함께 키웠더라면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늦었지만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니까요.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하늘이 물었어요. 너 생각. 저요? 응, 40년 전에 너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좋았겠죠. 그래, 좋았겠지.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 네, 아버지. 그걸로 됐어. 앞으로 잘 살면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하늘아. 왜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아버지, 정말 고마워.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절 찾아주셔서. 우리는 껴안았어요. 부자가요.
40년 만에 만난 부자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2세입니다. 하늘은 38세가 되었어요. 한별이는 4살이고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저는 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하늘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지. 그게 순리야. 알겠습니다. 하늘은 훌륭한 회장이 되었어요. 직원들도 좋아하고 실적도 좋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제 선영이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40년 동안 못 다녔던 여행을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갔습니다. 행복해? 선영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랑 함께인데. 나도 행복해. 정말로. 고마워, 선영아. 뭐가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40년 전 일을. 됐어. 이제 그 얘기하지 말자. 알았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둘째 태어났어요. 정말? 축하해. 이번엔 딸이에요. 딸, 좋겠다. 우리는 또 병원으로 갔어요. 작은 공주를 봤습니다. 이쁘다. 이름은 한솔이래요. 한솔? 네, 하늘의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6명이 되었어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75세가 되었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안 좋아진 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죠. 하늘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아. 괜찮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영도 왔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그래, 걱정 마.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한 달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아버지. 고맙다. 별 말씀을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물 좀 줄까? 선영이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정말? 그래, 너랑 하늘이 옆에 앉아줘. 알았어.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아, 내 아버지.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아버지, 40년 만에 만났지만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이. 저도 행복했어요. 잘 살아라. 한별이랑 한솔이도 잘 키우고. 내 아버지. 선영아. 응?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도윤아. 선영이 울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이 행복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죠.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하늘, 선영, 지은, 한별, 한솔. 모두요. 아버지, 힘내세요. 그래. 제 목소리가 약했어요. 하늘아, 가까이 와봐. 하늘이 다가왔어요. 내가 못다 한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너를 낳게 해줘서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40년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아버지. 하늘이 울었어요. 울지 마. 아빠는 행복해. 정말로. 네. 잘 살아. 그게 아빠한테 제일 큰 효도야. 네, 아버지. 잘 살게요.
저는 선영을 봤어요. 선영아, 응? 40년 전에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래, 만나자. 제 눈이 감겼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요. 사랑한다. 모두.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늘이 장례를 주관했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빈소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와 선영, 하늘이 함께 찍은 사진. 4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훌륭한 분이셨어요. 가족을 사랑하신 분이셨죠. 하늘은 담담하게 조문을 받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하늘은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선영이 40년 전에 보낸 그 편지였습니다. 하늘은 편지를 읽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찾아주셔서. 하늘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별이와 한솔이에게 전해주기로요. 사랑의 힘을, 용기의 중요성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요. 세월이 흘러 한별이가 2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하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훌륭한 분이셨어. 40년 만에 아빠를 찾으셨지. 40년이요? 그래. 긴 이야기야. 들어볼래? 네, 듣고 싶어요. 하늘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자신이 태어난 이야기를,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를요. 한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와, 영화 같아요. 영화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지. 신기해요. 그래서 한별아, 기억해.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라는 걸. 네, 아빠. 기억할게요. 하늘은 한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잘 전했어요. 우리 이야기를요. 하늘 위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